네, 계속해서 섹터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권혜순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머크의 호실적과 함께 알테오젠이 오늘 좀 들썩였는데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보합으로 지금 거래를 마쳤네요. MSCI 이제 편입에 대한 그런 수급적인 이슈도 있는데 지금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혹시 알테오젠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알테오젠은 지난 2월에 그 빅파마 머크에게 SC 제형 기술인 하이브로자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2월에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한 차례 기대감이 이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적인 급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 연말에 이제 ADC, SC 제형 기술이라든지 그다음 추가적인 뭐 기술 이전 계약이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뭐 22만 원 선의 그 고점을 다시 뚫기에는 좀 탄력이 약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은 금리와 가장 좀 동일해서 좀 움직이는 섹터잖아요. 지금 네. 금리 인하가 좀 지연이 계속해서 되는 상황에서 올해 뭐 인하가 없을 수도 있고 내년까지도 지금 좀 후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약바이오의 그 투자 적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할지 금리에 대한 영향 얼마나 받을까요? 네, 뭐 금리에 대한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유망한 바이오텍인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네.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에스티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금 여력이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펀더멘탈과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2월에 너무 이제 급등을 해서 약간 차익 실현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큰 기술 이전이라든지 임상 결과들은 또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 약세가 적절한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바이오 제약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돈이 필요한 성장 섹터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투자 심리를 조금 자극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바이오테크가 자금이 여력이 있는 그런 네. 바이오테크 위주로는 지금도 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지금 전통 제약사보다는 바이오테크 쪽으로 주목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나 좀 주목을 하시는 기업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예, 국내에서 이제 유망한 바이오텍 사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에스티팜, 그다음 ABL 바이오 요 네 ABL 회사로 바이오.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 회사들의 경영진 자체가 글로벌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경영진들이고요. 지금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다음 뭐 생산 여력을 가지고 있는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상위 제약회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리가켄 바이오와 에스티팜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작년에도 보셨다시피 그 글로벌 빅파마 1위인 존슨앤존슨에게 계약 규모가 2조가 넘는 그런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약이 이제 상업화 됐을 때 매출액이 4조에서 5조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는 그 LCB84의 그 임상 진행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 이제 RNA 치료제 시장의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2022년 대비해서 2026년까지 생산 능력 자체가 2배 이상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에스티팜은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와 손을 잡고 있거나 캐파를 또 늘려서 실적으로 이제 또 그런 큐에서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일정적인 모멘텀도 있습니다. 뭐 하반기에도 또 좋은 모멘텀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임상 종양학회 아스코가 이제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이런 일정이 있을 때는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들 중에서 또 기회를 좀 노려보잖아요.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작년 올해 초 정도까지만 해도 뭐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학회다 그러면 이제 학회 플레이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참여 기업과 네, 발표 기업. 이제 뭐 워낙 많은 경험을 하셔서 이제 학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기업 가치를 상승을 시킬 수는 없다라고 투자자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 5월 아스코가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은 지금 7월에서 8월 사이에 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개발한 레이저 트닙 임상과 관련된 네. 한 5개 정도의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뭐 레이저 티닙이 글로벌 임상 후기 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향후 상업화 성공 시에 연 매출액이 3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아스코에서 발표될 그 임상 결과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리가켄 바이오와 이제 ABL 바이오도
예전에 기술 이전했던 ROR1 타겟의 ADC 임상 일상 결과가 있고요. ABL 바이오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중항체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 또한 네.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미국이 또 생물보안법 추진을 하면서 뭐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의약품의 그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시세를 좀 받았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좀 시세를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 국내 기업들이 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 국내 기업들 얼마나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생물보안법이 이제 실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뭐 향후 한 2, 3년 안에 실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의약품 생산이라는 것이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혜를 받을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FDA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빅파마 CDMO 기업일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방금 말씀드렸던 ST팜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ST팜은 여러 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네요. 오늘 이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HLB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혹시 네. 연구원님께서는 HLB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좀 전략을 세우고 계실까요? HLB는 제가 공식적으로 커버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네. 공식적으로 뭔가 이제 의견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지금 가장 빨리 5월 정도 FDA 승인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임상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에는 그리고 회사가 이제 FDA의 의견을 이제 전달을 한 것들을 확인을 검토를 했을 때에는 네. 뭐 승인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약 승인이라든지 뭐 임상 결과라든지 하는 것들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5월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좀 지켜보면서 가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보면 지금 바이오테크를 좀 짚어주셨는데 최근에는 또 그 비만 관련해서 굉장히 뭐 노보노디스크 발로해서 비만 치료제 쪽도 좀 탄력을 좀 받은 바가 있잖아요. 네. 혹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당뇨라던가 다른 쪽의 섹터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확대되는 것은 이미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작년에 글로벌 빅파마도 그렇고 국내에서 관련된 회사들도 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올해 추가적으로 뭐 기업 가치가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그 치료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걸 봤을 때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이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고지혈증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은 뭐 최근 2, 3년간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주력 제품인 고지혈증 치료제 매출 성장에 따라서 뭐 제약사들 중에서는 가장 견조한 실적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내부의 순환매가 이 트렌드에 따라서 좀 많이 돌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자, 한미약품에 대한 의견도 좀 들려주셨고요. 오늘 유진투자증권 권혜순 연구원과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